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웠죠? 네? 추웠죠? 네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지금 거의 한 7도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예, 3도. 여의도 기온이 5도. 5도예요? 5도? 아니, 남양주가 5도였거든요. 네. 보통 여의도가 한 3도 더 높아야 되는데 더 추워지네요. 그래요? 네, 저기 북쪽이니까. 북쪽이니까. 예, 북에서 왔습니다. 북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주말 사이에 또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요거 지나고 나면 봄이에요? 약간, 벚꽃 시즌이 이제 한번 아니 싹 근데 올것 원래 같은데. 이 남부 지역부터 지금 이번 벚꽃 시즌이 더 더워져서 일주일 당겨졌다. 그래서 3월 말부터 벚꽃 개화식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날짜 알려드렸었는데 이거 추워가지고 벚꽃이 이렇게 필러다가 이렇게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얼어가지고 제대로 못 필까봐 또 걱정되네요. 네. 뭐 그래도 뭐 필 꽃은 핀다. 필 곳은 다 필 것 같아요. 예.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 지역으로 만약 이야기한다면 여의도도 네. 예, 벚꽃 유명하잖아요. 또 맞아요. 많이 오시고. 윤중로에. 그리고 뭐 석촌호수. 아우 속초에서 네. 난리 나죠. 거기도 뭐 엄청나던데 네. 작년에. 자, 올해도 좀 엄청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또 맵을 한번 좀 볼 텐데 어땠어요? 일단 뭐 지수 먼저 맵을 먼저 보죠. 맵을 먼저 보시면 대충 좀 흐름이 보이시지 않을까. 오늘 빅테크들 위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대, AMD도 마이너스 3%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글과 메타가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테슬라가 0.39% 상승했습니다. 이거 뭐 상승했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지만, 요 밑에 같은 이제 섹터로 이제 같은 산업군으로 포드는 GM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했고, 포드는 마이너스 3.88%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사실상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관세에 있어서 일부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자유롭지 않나. 이러한 평가가 좀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는 약간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GM 포드는 이제 맵에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이제 GM이 줄어들었죠. 정말 많이 하락했네요. GM이 많이 하락했죠. 예, 7% GM이 많이 대. 하락했고, 예, 포드도 뭐 같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여전히 뭐 관세에 따른 여러 뭐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필수 소비재는 조금 좋은 흐름을 같이 보였고요. 애플 뭐 플러스 1% 상승을 보였고, 나머지는 약간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반도체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 흐름이 좀 보이죠. 반도체가 뭐 그래도 지금 가장 뭐 AI의 한 중심에 서 있기도 하고 경기에 크게 민감하게 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추후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뭐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통신주들도 최근에 뭐 상승을 좀 하다가 지금 뭐 통신주 한번 볼까요? 통신주 한번 보게 되면 버라이즌, T모바일, AT&T. 네, 통신주. 음. 지금 최근에 통신주 좋네요. 네, AT&T입니다. AT&T인데 사실 과거에 AT&T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던 월봉을 보게 되면 아니, OT 정말 좋고 장기간 동안에 계속 빠지다가 지금 2023년 때부터 해가지고 AT&T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런 걸 얘기를 해줘요. 이런 거? 팀장님. 이런 네. 올라갈 때 딱 중반쯤에 뭐 처음부터 얘기해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욕심 안 거를 낼게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봐야 돼요. 몰래. 예, 몰래 봐야 됩니다. 이런 건.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AT&T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통신주들이 대체적으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경기 방어적인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관세 이야기 이후로 이 상승폭의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관심 가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버라이즌도 한번 보게 되면 네. 네, 버라이즌은 조금 AT&T보다는 약간 좀 부침이 있지만 그래도 2025년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봐봐.
중국 기업들이 오늘 조금은 반말한 거 아니고요. 봐봐. 알리바바 얘기한 거.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자마자 네. 봐봐. 요거를 우리가 핀비즈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월드로 가셔가지고요. 네. 중국 기업을 이렇게 위에다가 딱 커서만 올려도 저 오른쪽에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쫙 보이잖아요. 저 오른쪽에 하얗게 지금 보실 텐데 대다수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보였고요. 오늘 뭐 알리바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보인 후에 고점에서 약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박스권 내에서 일부 뭐 사팔사팔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 자, 오늘은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부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기업도 최근에 흐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중소형 기업들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기업들 좀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이제 오클로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급등을 좀 했어요.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AI에 조금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기업들 자체가 크게 조정을 주고 있고 그 낙폭 자체가 중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오클로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예, 샘 그런- 알트만 예, 붙어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리비안이 또 한 8%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예, 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분사했던 예,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거 좋게 보는 거예요? 올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데 어. 그 가격 경쟁에서 일부 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전기차 입장에서는 네네. 예,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리비안과 루시드, 리비안은 오늘 한 8%대 상승을 했고 루시드도 한 2.7%대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일부 상대적으로는 좀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또 양자 컴퓨팅은 오늘 어땠나? 모르겠네요. 누구한테 반말한 거 아닙니다. 예, 반말한 거 아니고요. 내가 아까 좀 봐봐 이랬다고 지금. 예, 자, 반말한 게 아니고. 양자 자, 컴퓨팅은 보자. 예, 아이온큐가 오늘 마이너스 4%대 하락했네요. 네. 예, 크게 빠지고 나서 일부 반등을 보여줬는데 음. 주가가 오늘은 뭐 좀 네. 빠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예, 네. 그래서 중소형 기업들도 오늘 뭐 변동성이 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는 뭐 필수 소비재 쪽 일부 이렇게 올라가고 통신주 최근에 뭐 좋고 뭐 일부 지금 보면 개별적인 종목들 중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예. 우리가 이제 관심 많이 갖는 종목들 최근에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종목 비롯해서 팔란티어, 네. 뭐 팔로알토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계속 안 좋다. 맞아요. 근데 애플이 1% 올라가는 거는 또 의외네요. 요즘 뭐 애플이 애플도 약간 그 방어주 역할. 방어주 역할을 하죠. 예, 방어주 역할을 하고 뭐 거의 뭐 필수 소비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재미난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뭐예요?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도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오픈 AI 서버가 녹고 있다. 이런 녹는다고요? 이야기. 녹는다라는 표현을 써 멜팅 이런 단어를 썼는데 더운 지역에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앞서서 일단 데이터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1990년대와 현재 나스닥 흐름을 비교한 데이터 차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1990년대 다들 좀 예상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까지 이어지는 나스닥의 흐름 그리고 지금 현재 AI의 사이클에 있는 나스닥의 흐름 자, 이 두 흐름을 한번 같이 비교하는 차트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시장 자체는 심리에 의해서 정말 시장 자체가 좌지우지합니다. 물론 관세에 따라서 시장이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물론 이 관세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그 이면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를 우리가 언제 이런 심리 지표를 이렇게 깊게 봤었나 그쵸.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미국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심리 지표가 이 정도 왔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세장 약세장을 나타내는 이러한 심리 지표를 나타낼 때도 이때가 뭐 매수 구간이었다 매도 구간이었다 이런 것들 이제 통계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투자자 심리 지표가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생성형 AI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사티아 나델라가 또 언급을 하다 보니까 CEO가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푸틴이 북극 패권 경쟁 확대에 경고를 날리는 그러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가 좀 나왔는데 북극에 대해서 지금 사실 벤스 부통령이 네. 그린란드를 이제 가요. 이번 주에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그린란드를 왜 가냐? 뭐 당연히 우리는 알죠 이유를. 그린란드를 빠르게 흡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물밑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벤스 대통령은 썰매 대회를 보러 간다. 뭐 이렇게. 왜요? 북극곰 보러 간다 그러지? 그럴 수 있겠다. 북극곰을 만나러 뭐 간다. 썰매 무슨 대회를 보러 간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지금 나라가 그냥, 이 모양인데 무슨? 네,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북극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푸틴에서도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유럽 나토 국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이 4년 기간 안에 네. 이 북극 패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이에 따른 많은 주식 시장의 출렁거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벌써 한국 같은 경우도 일부 뭐 파이프라인을 배관을 이제 만든다, 이제 뭐 연결한다라는 그러한 일부 뭐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좀 있긴 한데, 네. 자, 이게 만약에 뭐 많은 국가 차원에서 북극 패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뭐 쇠빙선부터 해서 뭐 LNG선 뭐 이런 조선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그 다양한 어떤 산업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조금은 머릿속에 좀 두고 가 볼 만한 그런 또 재료가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지막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네. 자,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게 되면요. 10년물 국채금리 4.36%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부과 25% 부과했죠. 이게 이제 4월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날 이제 발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 부분에 따라서 일부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 리스크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에 따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향후 보복 관세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그리고 상승에 대한 힘이 탄력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에는 4월 2일, 4월 3일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이겠죠. 자, 그때 당시에 많은 국가에서 어떤 리액션을 취하느냐가 아마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꼭 이제 금리 올리냐 내리느냐처럼 네. FOMC를 쳐다보는 것처럼 4월 2일 날을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한번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1,465원으로서 지금 뭐 일부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103.9로 어제와 그렇게 크게 별다른 흔들림은 없었다. 네,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인데요. 1994년 넷스케이프 출시 이후에 나스닥. 이게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이게 이제 넷스케이프 출시가 됐던 부분은 어찌 보면 지금의 AI 사이클을 만드는 챗GPT가 출시된 이후의 나스닥 흐름과 우리가 비교를 지금 요 차트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넷스케이프 출시 이후로 그 당시 닷컴 버블 정말 뒤에 COM을 딱 붙이면 모든 것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이러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비슷해요. 진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지금 챗GPT고 빨간색이 지금이요. 지금 현재.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요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 뭐 관세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출렁거렸었고요. 과거 뭐 1994년 때 넷스케이프가 출시된 이후로 나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일부 출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죠. 올라가게 되면 야,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고평가 아니야? 너무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PR이 높은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다시 끌어내리는 요인이 있을 것이고 네. 대외적인 어떤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거시경제에 따른 여러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요인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 그냥 우리가 차트만 하나 보더라도 하나의 사이클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AI라는 사이클이 지금 끝났을까? 물론
모르죠. 이건 우리가 또 지켜봐야겠지만 끝나긴 뭘 끝나요. 아직 한참 저는 시작도 안 했는데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 닷컴 버블과 지금의 차이는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의 좀 차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과거 닷컴 이건 버블이고 지금 AI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월가에서 많이 있죠.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세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넷스케이프 출시 이후로 나스닥 흐름 보게 되면 참 절묘하게 3년 차가 들어가는 그 해에 크게 출렁거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의 우리가 AI 사이클의 3년 차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네. 자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흐름이 야 이거 참 희한하게 비슷하게 흘러가네 라고 해서 이건 단기적으로 1997년까지 그러니까 당시 이제 3년을 앞둔 상황을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거고 빨간색 그래프는 지금 3년 차이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이 3년 차를 지금 1994년부터 97년까지의 3년 차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봅니다. 길게 봐서 닷컴 버블이 정말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나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와, 그 마지막에 저 가파른 거 보이세요? 저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죠 사실. 예, 보통 우리가 단기 그 주식을 보더라고 어떤 일개 기업의 급등세를 보더라도 마지막은 저렇게 화려하게 급등하고 나서 끝나거든요. 아직까지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엔비디아가 지금 뭐 연에 200%씩 오르고 해도 2000% 오른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대장이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사이클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정말 끝났다라고 하면 막 엄청나게 급락했을 거예요. 예, 정말 쏟아내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 엔비디아도 일부 뭐 크게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추세가 끝났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물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에 따라 달려 있겠죠. 예, 트럼프 행정부가 얼만큼 이 관세에 대해서 또는 보복 관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늘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과거와 우리가 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과거 이제 닷컴 버블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의 어떤 흐름을 참고하시면서 지금의 이 AI 사이클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물론 야 이렇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지 이런 차트 많지 않냐 이렇게 볼 수 끼워 있겠지만 맞추기라고도 볼 수 예, 있겠죠. 끼워 맞추지 마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과거에 잠깐만요. 통계는 통계잖아요. 뱀부님께서 또 박종훈만 믿고 5년 몰빵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저 아니에요. 박종훈 기자님. 아 그래요? 기자님 박종훈 기자님 갑자기 왜 끌어와요? 그냥 그렇게라도 회피하려고. 나는데 동명이인이 없네. 여도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 세상에 또 없어가지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넷스케이프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인터넷 익스플로러 비슷한 초창기 웹 모델. 브라우저. 맞아. 초창기 모델. 예, 예, 네. 요거는 초창기 이제 모델. 사라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익스플로러가 워낙에 이제 많이 맞아요. 우리는 사실 94년도 하면은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거든요. 그때 천리안 나오누리 전화 모뎀이라 그러나요? 그 연결해서 삐해서 사진 하나 뜨는데 또 예전에 저 그걸 가지고 그 너구리 그 앞정 뛰어넘는 게임 아세요? 저는 게임을 사실 게임 안 어렸을 해요? 때도 안 너구리 했어가지고 게임?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가수 사진 검색해가지고 왜 그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서 인쇄하고 나오는 데가 되게 오래 걸려요. 엄마한테 혼나고 너 뭐하냐 컴퓨터로 좀 공부하라고 사줬더니 연예인 그거 뽑고 있다. 아니 우리 뭐 약간 좀 가장 보태서 예전에 이제 펜티엄 처음에 펜티엄 발음 잘하세요. 펜티 아니고 펜티엄. 펜티엄. 그때 이제 너구리 게임 하면 네. 앞정을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앞정을 뛰어넘는데 3박 4일 걸려요. 그래서 스페이스 바 누르면 뛰어넘거든요. 근데 막 엄청 오래 걸리니까 밥 먹고 와도 아직도 넘고 있어. 진짜요? 게임이?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제 컴퓨터가 그때 너무 느려서. 그때 저는 그거 했네요. 그냥 지뢰찾기. 뭐 하여튼 그때 뭐 그랬던 시절이 도스 뭐 베이직 뭐 이런 거 시스템 맞아요.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 94년도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2024년이기 때문에 과거 넷스케이프처럼의 흐름보다 뭔가 더 짧게 됐지 아니면 더 늘어질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참고로 요런 흐름이 있었다. 좀 약간 비슷하더라. 채팅창 보니까 네. 저희 세대가 많네요. 야후꾸러기. 많아. 야후꾸러기 라이코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386, 486 컴퓨터.
근데 왜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때 제가 386 586은 왜 안 나왔죠? 나왔어요. 아, 있었어요? 그리고 펜티엄 나오고. 아, 그랬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왔고요. 네. 자, 자, 투자 심리 오늘 지표. 빠르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자, 요거 하나로 갑자기 지금 추억은 방울방울.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 심리 지표와 과거 S&P 500의 흐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 때부터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일부 S&P 500이 크게 출렁거렸을 때 이 심리 지표가 이 약세장,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과거엔 보였다. 이 녹색깔 막대 그래프가 크게 솟아오른 부분을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불사이드, 베어사이드로 보잖아요. 베어사이드 자체가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출렁거리다 보니까 이 막대 그래프가 크게 치솟아 올랐던 것이 약세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2022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대 그래프가 많은 부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 때 뭐 금리를 인상하면서 고금리가 고착화되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랐는데 물론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의 상황도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간을 보게 되면 그때가 결국에는 약간의 매수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예. 물론 이때 S&P 500에 여러 출렁거리고 저평가 기업들도 그 안에서 뭐 많이 좀 나오게 되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출렁거렸는데 결국엔 지금 지나고 와 보면 그때가 또 저점 매수한 기회였구나.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심리 지표랑 S&P 500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럼 지금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표를 봤을 때 이 막대 그래프가 일단 튀어 올랐습니다. 일단 튀어 올랐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와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일부 약간의 매수 구간으로 좀 진입이 된 그런 시점이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 2022년과 만약에 비교하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계속 심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경기 침체를 정말 시장에서 보고 있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관세에 따라서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는 향후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혹시 S&P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는 투자의 어떤 타이밍을 또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구간에 진입은 했다.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또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도이치뱅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20%에서 30% 정도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뭐 50% 이상은 아닌 것 같고 20%에서 30% 정도 침체까지는 또 침체까지는 생각은 오지 안 않을 것 하는 같다가 거죠.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2.7%인데 여전히 많이 높아진 건 맞아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뭐 우리가 우려해야 될까까지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 부분도 4월 2일 이후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월가 S&P 500 전망치, 뭐 물론 작년에 다 맞췄냐? 그걸 봤을 때 맞춘 IB가 없었지만 지금 이러한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S&P 500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부분의 이 월가의 S&P 500 전망치가 6,200선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예, 물론 최악의 이 S&P 500을 전망하는 IB는 이제 스티플이고 그 외에 많은 대다수의 이제 IB들은 6,200선 위에서 이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4월이 되지 않았고 4월이 되고 나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또 하반기 때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우리가 좀 넓게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IB에서 전망치를 수정하거나 뭐 과감하게 그러한 IB들은 많이 있지 않다. 골드만삭스가 좀 유일하게 전망치를 조금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그런 상단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녹고 있죠?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샘 알트먼이 일단 트위터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GPUs are melting이라는 이 melting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네. 지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AI 오픈 AI 챗GPT를 엄청나게 쓴 과도하게 엄청 인기가 있다. 액세스 속도를 그래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는데 왜 인기가 많았냐?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네요. 이미지 툴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미지 툴. 이거를 챗GPT가 챗GPT가 그려준 거예요.
이거를 혹시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 이런 사진이 지금 시장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고 일본에 아마 다들 아시죠?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너무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얘들 너무 유명하고 와. 그들이 그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챗GPT가 그린 거라고요? 챗 GPT한테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이렇게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지금 대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우와. 지금 아, 대부라는 영화를 대부라는 지브리 영화의 스타일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지금 챗 GPT가 그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 번씩 그려보려고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챗 GPT를 접속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이거 쓴다고 이제 서버가 과부하가 돼가지고 녹고 있다 이런 와. 표현을 좀 썼는데 오른쪽은 이제 반지의 제왕 호빗 오. 쪽 보이시죠? 이게 나도 해보고 싶다. 예. 간달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로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저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면 대박이겠다. 이거를 만약에 연결해서 간다면은 네. 하나의 만화가 되고도 남겠죠. 그럼요. 너무나도 수준 높은 만화가 될 수도 있고 대박. 정말 뭐 일자리가 줄어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자,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 그려준 이거는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랑 안경 쓴 친구가 네. 해리포터. 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뒤에 친구, 뚱뚱한 친구. 네네네. 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부엉이 있잖아요. 날려주는 뒤에 그 부엉이까지 같이 해서 차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브리 스튜디오로 그려줬고. 와, 전 이거 보면서 이게 9/11인데 부시 대통령이고 네네. 이게 다 기억하시죠? 네. 요 인터뷰 영상 보이잖아요. 이게 딱 듣는 와. 과거에.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그려준 거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선을 넘지 않았냐. 이거 너무 많이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 있는데 이걸 선을 넘었다는 원한 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너무나도 고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 저작권 이슈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제 지브리에서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저작권을 이야기를 하게 아니 된다면 근데 음. 우리 스타일의 그림이다라는 그 저작권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르겠어요. 저작권은 사실 좀 그러니까 완전 그 만화를 똑같이 따라 그리면 안 되겠지만 이런 느낌 우리가 만약에 피카소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피카소 쪽에서 우리한테 뭐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리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업계에 스타일 계신 분들이 가지고는 좀 할수 알고 없죠. 제가 이 업계 관계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와. 저작권 이슈가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작권 이슈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와. 자, 이런 것들이 일부 뭐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뭐 하다 보니까 네. 자, 다음은 이제 요겁니다. 이거 저도 무슨- 해봤어요. 어제 무슨- 나온 아니 잠깐 무슨 버전이에요 지금? 지브리. 지브리 아닌데 저거? 약간 지프리인데 지프리? 자, 그래서 땅의 지프리? 자, 이렇게 제가 어제 아이고. 나오는 이거 하나 캡처해가지고 이거 야, 나도 이거를- 한번 해줘.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 아니 실물이 더 낫네. 지브리 느낌 그래요? 잘 저는 못- 지브리가 난 것 같은데. 그래요? 지브리 느낌은 네, 너무 약간 조금 뭐랄까 일을 많이 한 느낌인데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그냥 사진 넣고 지브리 느낌으로 그려주면 저게 이미지가 나와요? 나와요. 유료 버전만 되죠. 유료 저거? 버전만. 아 나 유료 오늘 가입해야겠네. 네, 궁금해서.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근데 얼마 없어서 죄송합니다. 헤드라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음. 테슬라가 오늘 그래도 견고하게 좀 유지했던 부분은 바로 요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테슬라의 그러니까 미국에 팔리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테슬라 100%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요게 지금 하나의 오늘 다른 GM이랑 포드는 크게 빠졌는데 테슬라는 견고했고 리비안과 루시드도 일부 물론 리비안에 관련된 이야기 뭐 분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아마 요 자동차 관세에 따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미국 자동차 중에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미국 기업들 보면은 다 이제 머릿속에 아마 딱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뭐 리비안, 루시드 이런 전기차 기업들은 아마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자, 그 외에 뭐 포드나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에서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회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일부 가격 경쟁이나 관세에 따라서 크게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크게 요동칠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 같다. 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생성형 AI 개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부 지금 AI가 오픈 있는데? AI가 만들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서 대체하겠다. 그 부분을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줬겠다. 이러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푸틴이 북극 패권 경쟁에 대해서 확대 경고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뉴스를 통해서 제가 더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산업군이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뭐 때문에? 예, 어떻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패권 경쟁이 있을지 네. 제가 나중에 또 체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북극 쪽을 왜 탐내는 건지 그쪽에 이제 많은 자원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맞아요. 탐내는 것 같은데 네네. 예, 북극곰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팀장님 어떻게 핸드폰 여전히 안 바꾸고 있죠? 아직 안 바꾸고 못 있어요. 바꾸고 있죠. 못 바꾸고 예,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2주 전이죠. 갤럭시 S24 제품을 67만 원까지 다운시켜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 팀장님이 아직도 못 바꿨다는 소문을 리싱크몰에서 듣고 네. 조금 더 낮춰줬습니다. 저희가 제품 다양하게 가져왔는데 일단 G 플립 5 저는 이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보라도 있고 블랙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그레이도 있고 어떤 색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요? 블랙이랑 그레이. 블랙? 네. 네, 집에 계신 우리 김영선님, 요거 블랙이라고 합니다. 요걸로 좀 바꿔줘요. 이게 얼마냐면 S급 리퍼 제품 지금 상태 너무 깨끗해요. 그냥 새 제품이라고 해도 놀랄 정도의 그 상태고요. 리퍼라고 해서 뭐 지저분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100만 원대 제품을 저희가 57만 8천 원대로. 괜찮죠? 예, 낮춰드립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선택 약정이나 확정 기반 모두 다 가능을 하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유심만 딱 꽂으면 되니까 57만 8천 원에 가져가시면 되고요. 15개월 무상 AS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갖고 왔습니다. 갤럭시 S23 플러스와 23U 제품인데 이건 더 싸요. 이 제품은 요것도 S급 리퍼 제품으로 S23은 49만 8천 원 그리고 S23U는 69만 7천 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도 다양하게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여기 화이트랑 블랙 컬러인데 뭐 크림, 라벤더, 그린, 민트 뭐 이런 컬러도 다양하게 있고 저희가 요 이번 휴대전화 구입하시면은 케이스도 무료로 선물로 드리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 가성비 있게 가지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제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와. 와이프 눈치 보인다. 이게 공기계라는 게 좋네요. 바로 유심 쓰던 꽂으면 돼요. 유심 그냥 우리가 넣으면 맞아요. 되고 요금제 네네. 추가할 필요 그러니까 없이. 내가 원하면 선택 약정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요금 할인이 또 되니까 네네. 아니면은 그냥 나는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 그대로 유심칩만 갈아 끼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링크 공유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않냐? 괜찮다. 괜찮다, 한번 진짜. 어필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박종훈 팀장님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3프로 핫딜 통해서 가격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N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